이 재주가 있는 사람이 근기가 좋은 거예요. 근데 그 단전이라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랑 이 차이가 많다는 게 뭐냐면, 단전이 어느 정도 내 무의식에 대한 어느 정도의 내 의식과 연결된 단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수련에 의한 단전. 사람들이 다 기수련. 왜냐면 100일 축기를 왜 하냐면 100일, 적어도 100일 동안은 자기가 호흡을 해서 단전에 열을 모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열을 모으는 거를 이렇게 사람들이, 왜냐면 열을 모아야 몸 안에서 활력이 나고 힘이 나고 어떤 능력이 생기는 그런 류의 자도방 수련, 이제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단전을 생각을 하는데, 근데 또 여기 오면 단전이 그 단전이 비슷하면서도 좀 약간 다른 부분이 생겨가지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람들이 그거 믿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네 건 가짜라거나 이런 식으로 잘못 알고 있어서 그런 식으로 생기는 부분들이 많다는 건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루지 않으면 그 앞으로도 좀 오해가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해가 많이 생기겠죠. 기술을 하는 사람 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배운 단체의 이론만 믿거든요. 다른 단체의 이론을 믿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고요. 그거 자체가 이미 그 자기를 내세우는 거잖아요. 수련법과 전혀 달라요. 그건 수도가 아니에요. 자기를 내세우는 거야. 자기 지식,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맞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항상 그랬잖아요. 오로지 하면 안 된다고요. 이것이 맞다고 주장하면 안 된다고요. 그 자체가 이미 도가 아닌데요. 자기를 버린 사람이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면 안 되잖아요. 저처럼요. 안 돼요. 그냥 그럴 수 있다고. 그래서 제 이론에 대해서 틀렸다고 할 말은 없는 거죠. 틀릴 수 있죠. 맞든 틀리든 저는 관심 없어요. 제가 관심 있는 건 사람들이 성장하느냐, 수련 되냐 안 되냐일 뿐인 거지. 되면 좋고 안 되면 또 안 되는 대로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화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체계를 안 만들어주려고 했던 이유는 그래서 그래, 이것이 정말 맞는 거고 이렇게만 수련돼야 된다고 알까봐 안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 것이 아닌데, 도 자체가 그런 게 아닐 텐데. 그리고 원래 그렇게 기수련에서 이해하는 게 얼마 안 됐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식으로 단전을 이해하거나 그렇게 수련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얼마 안 되는 이론인데, 그래서 뭐 일일이 비판할 수도 없어요. 아무리 비판한다고 해도 이해해 주지 않을 거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말하면 사람에 대한 비난이기도 한데, 예의가 없어요. 예의가 없어서 사람 말을 들으려는 자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성적이라 하면 말이 조금 납득할 만하거나 그런 대로 논리가 맞으면 인정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상대방의 말이 맞고 틀리거나 어느 정도 말이 되는 걸 보는 게 아니라 자기 감정에 맞나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것에 맞나, 자기가 알고 있는 것에 맞는 것만 봐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만 말해줘야 되고, 자기가 원치 않거나 모르거나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을 얘기하면 우선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기본적인 예의를 사람들과 대화하거나 소통할 때 상대의 말이 나와 다르든 같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은데 먼저 나와 같는 걸 보는 것이 우선 안 되는 거고, 들으려고 할 때 결국 사람하고 대화하는 건데 그 사람의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뭐라 할 수는 없는 건데 그런다고요. 네. 우리나라는 아직 학교에서 사람하고 대화하는 걸 가르치지 않은 거죠. 대화하는 방법, 서로 간에 소통하는 방법은 안 가르쳤잖아요. 이미 그런 마음 자세가 이제 소통이나 도의 자세와는 이미 멀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그거잖아요. 사람이 왜 배워야 돼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배운 거라고 하면, 지금처럼 직업교육이나 직업인이 되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면 사람 자체에 대한 공부여야 되는데, 사람 자체에 대한 공부가 사람끼리 살 거니까 사람끼리 사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고요. 사람끼리 사는 방법의 가장 중요한 건 소통이잖아요. 서로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교류를 해야 된다고요. 교류는 서로 대화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부터 배워야 돼요. 그리고 말하는 것부터 배워야 되고요. 내가
감정이 일어나고 생각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말로 변화시키는 방법이요. 이 국어는 그것 때문에 배우는 거예요. 그 한글을 배우는 게 국어가 아니에요. 말하는 방법이요, 아니면 글 쓰는 방법, 이렇게 자기 감정 내면에 있는데 어떤 욕구가 있는데 이것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상대방의 표현하는 것을 듣는 것도 배워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들이 상대방이 표현하는 것에 다시 내가 거기에 비판을 하든 아니면 동조를 하든 그 어떤 대화를 하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고요. 서로 맞춰가는 방법이요. 그렇잖아요. 그런 걸 배워야 돼요. 근데 그런 걸 배우지 않고 그런 걸 할 수 없는 사람이 사람이라고 하거나 배웠다고 할 수는 없다고요. 근데 다들 다 대화를 할 줄 안다고 하죠. 네, 대화할 줄 안다는 사람은 그런 사람일수록 꼭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얘기한 것이 대화했다고 하는 거죠. 꼭 그렇게 또 하잖아요. 상대가 내 얘기 안 들었으면 우린 대화한 게 아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그런 걸 배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육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이 무엇을 위해서, 그러니까 연역적 전제로 인해서 목적이 자체가 불분명한 거예요. 우리는 왜 배워야 되는지를 아마 우리 한국은 아직 고민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왜 배워야 되는지. 이 일제 이후에 우리는 근대화하기 위해서, 경제발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어떤 체계일 뿐이지 정말로 사람을 고민하면서 사람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무엇을 가르치고 왜 가르쳐야 되는 것을 고민하면서 우리나라, 이 문명, 이 한국을 만든지는 않았다는 거죠. 아무도 고민 안 하잖아요. 고민해야 될 텐데. 그게 안타까운 거죠. 그런 고민할 시간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번에 이어서 그러니까 저번 강의에 의해서 우리는 경제 발전을 위해서 몰아붙여온 것 때문에 그 상실된, 아니면 손해 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도 그 부분에 해당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시간과 여유를 주지 않았는데 그걸 주지 않음으로써 생긴 그 문제점 중에 하나가 우리는 아직 우리 스스로를 고민할 수 있는 그 여유, 아니면 그 성장할 수 있는 그 계기를 마련해 주지 않았다고요. 이 나라가.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는 아니에요. 내가 성장하는 것에 별로 도움 주는 나라는 아니에요. 방해하는 나라지. 사람들이 착하더라고요. 내가 성장하는 게 그런 성장을 생각하는 게 돈을 많이 번다는 거, 지위가 올라가는 거, 성장하는 생각하는 사람이 대다수요. 그러니까 나라를 욕해야 돼요. 내가 잘못된 건 나라 때문이에요. 내가 멍청한 것도 나라 때문이고, 내가 이렇게 험한 데서 뻘짓하는 것도 나라 때문이에요. 나라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나라 성장을 위해서 나는 희생됐을 뿐이에요. 나라가 원하는 교육을 배웠고 나라가 원하는 사람이 되려고 했을 뿐이에요. 내가 원하는 세상이 돼야 된다고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나라가 가르쳐줬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는 나라를 바꿔야 되는 거죠. 확실히 뭐 혁명하겠다 뭐 그런 건 모르겠고, 이왕이면 사람들에게 네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고민하는 교육을 해줬으면 좋겠다고요. 나라만 잘 사는 방법 고민하지 말고 개인이 잘 사는 게 뭔지를 고민하는 그 고민 좀 해달라고요. 나라 돈 버는 고민 시키지 말고. 요즘 그렇게 교육하면 학부모들이 나이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학부모가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그렇게 만든 거 나라 탓이에요. 나라 그렇게 만들었어요, 학부모를. 학부모가 문제가 많긴 해요. 그래서 그 사회 통념을 변화시키는 것이 1차 목적이었던 거죠. 사회 통념이 변하면 사람들 그렇게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 다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있겠죠. 사회 통념, 이데올로기, 관념 형태. 그게 중생 부재이고 세상에 그 말하는 지상천국이 되는 방법인 건데. 자세히 얘기하면 이상한 얘기 되니까.
진도를 나갈까요? 인체는 생존을 위해 생리활동을 해요. 당연히 생리활동이 곧 자천이지만 이 정도는 불만족스럽죠. 우리 인체는 생리적인 것 외에 미약하지만 자천활동을 하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생리활동이 자천이라는 인식도 해야 하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 구분해서 말하면 이렇게도 말한다는 겁니다. 이게 자천활동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싶어서요. 이것이 여러 자천법이 생긴 동기가 된 것이에요. 하지만 좀 다르게 말해 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굳이 구분한 거지 구분되어 있는 건 또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도 때문에 살아간다고 말하는 건데 정말 그러냐고 물어보면 그렇다고 말하는 근거가 글쎄요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성장하기 위해서라는 거. 이 지구가 성장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면은 우리는 나아가기 위해서겠죠. 이 지구 자체가 존재하는 데에도 이유가 있어야 된다면. 지구의 이유는 누가 줬는지도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우리는 분명히 나아가려고 하는 욕구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존재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생리활동, 그러니까 일상적인 활동이나 사회, 일상적인 삶이 자천을 위한 것이긴 한데 그게 내가 정한 자천 활동이나 나아가는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외부에 의해서 움직이는 곳으로 날 맡기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좀 더 의도적으로 내 스스로 내 자신을 나아가게 하기 위한 설정 아니면 개념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과 분리되어 독립되어 가는 첫 시발이겠죠. 외부에서 내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내 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다는 걸 이해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신체적 동작을 이용하고 시간을 내고 장소도 골라서 많은 투자를 하지요. 왜 그런 생리활동과 구분해서 자천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이해는 하지만 그렇게만 하는 이유야. 집중 자천이라면서 하루에 얼마의 시간을 오직 자천에 투자해야 하나 봐요. 이건 오해예요. 이렇게 투자하는 시간에 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일상의 시간에 비해 자신의 진도가 더 나아가는 듯이 보이던가요? 그렇게도 느낀 적이 있겠죠.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상식적이고요. 하지만 사실 더 많은 것이 다른 일로 딴짓할 때 자신이 더 성장되어요. 자천을 1시간 하면 23시간은 뭘 하고요. 자천을 5시간 하면 나머지 19시간은요. 이 5시간의 자천 때 뭔가 진전이 있었다면 평상시에 먹고 놀고 잠자고 한 19시간의 남모르는 진전이 모여서 이제야 느낀 것이겠죠. 차라리 자요. 밤늦게 새벽에 잘 된다고 몸을 학대하지 말고 그냥 자요. 몸이 건강하고 상태가 좋아야 자천에 더 도움이 돼요. 몸이 힘들고 피곤하면 당연히 자천을 위한 자천 활동보다 생리 활동을 더 많이 할 거예요. 몸이라는 것이 그런 거잖아요. 생존이 우선이고 다음에 자천이죠. 생존이 더 나아가는 욕망이고 이것이 자천이니까요. 아침에 발기가 저절로 되듯이 기는 시간 되면 알아서 일어나 운행해요. 자천 활동은 밤낮이 없어요. 근데 이때 일어나서 더 집중하면 자천이 더 잘 될 거라고 생각하죠. 억지예요. 자천을 자기적으로 하는 것이라는 관습일 뿐이에요. 자천은 그 순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더 많은 시간에 더 많은 작용의 결과가 있는 거예요.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서쪽 때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이 시를 알죠. 국화꽃이 피는 건 한순간일지 몰라요. 그 과정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또 말하지만 길을 운행할 때 내 신체만 운행하면 될 것 같고 또 그렇게 운행시키면 다 될 줄 알지만 자연과 천지와 운명과 모든 것이 서로 조응해서 도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바보죠. 이걸 불교에서는 인연이라고 해요. 또는 운명이라고 하겠죠. 인연이 되고 운명이 맞아야 성과가 나온다는 그것이 세상과 조응해서 기운이 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의념으로 기운행을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며 그 기운행이 저러한 의미라는 것을 모른다면 역시 어렵죠. 그러니 그 시간에 세상을 즐기고 뜻을 이루기 위해 사회적 성공과 경제적 풍요를 위한 자기 개발 또는 개발에 힘써요. 개발은 점진적으로 자기 능력을 쌓아가는 것이고 개발은 획기적으로 새로운 자기 변화를 이끄는 것입니다.
뭐든지 간에 이것도 자천이고 그에 따라 진행될 거예요. 어디까지 읽어야 되나? 사회와 무관하게 진행되는 자체는 최소한 신들 세계에서 인정 안 해요. 왜냐하면 함께 사는 것이고 덕이 있어야 하는데 세상과 단절시키고 자기 길만 가면 우리와 세상과 뭔 상관이에요. 그 전에 신이라는 것이 자기만을 위했다면 신이라는 역할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신이라는 건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거나 신이 자기만을 위한 것이 아닌 이유 때문에 신이기도 하고요. 또 그 사람 때문에 이 땅이 울부짖을 건데 그 울림이 안 들리니 잔인한 자일 뿐이죠. 사람이 죽는 것도 땅의 울음이에요. 자천 수도자는 명심해요. 당신 때문에 사람이 죽어가요. 이 나라 자연이 죽어간다고요. 혼자 돛 닦으면 잘난치 않은 그 무심함이 원망스럽습니다. 따뜻없게 좋은 땅과 혀를 찾는 그 타락은 근래에서나 보는 현대적 탐욕이고요. 예, 엄청 읽어버렸는데 처음에 설명한 게 이 시간형, 그러니까 자천을 하려고 할 때 이건 하루에 몇 시간씩 자천하고 또 어떤 체계로 순서대로 나아가면서 이수에 나아가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학교에서 배운 그 방법인데 9시면 출근하고 아니면 8시에 학교에 등교하고 시간 되면 하교하고 등교하교 계속 그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시간 맞춰서 수련하거나 돛 닦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옛날에도 불교에서 뭐 오랜 시간 그리고 시간에 맞춰서 이제 수도를 많이 했어요. 그렇게 해야지만 이제 진전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었겠죠. 근데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내가 수련하면서 앉아 있을 때 만약에 좌선을 하거나 호흡한다면 그 시간이 됐을 때 그 호흡하는 중간 그 수련하는 과정에서 그 시간에서 자천이 될 거라고요. 수도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저도 열심히 수련했거든요. 밤새워가면서 호흡했거든요. 그럼 그때 호흡이 진행될 거라고 열심히 했단 말이죠. 왜 밤새우면서 수련하냐고요. 그럼 그렇게 수련해야 그 시간에 수련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잖아요. 예, 안 하면 뭔가 좀 안 한 것 같고, 뭔가 서운한 것 같고, 뭔가 그 나태한 것 같고, 이렇게 해가지고 수련 정말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게 돼 있어요, 사람이란 게. 저도 그랬으니까 이거 아는데,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아니라고 또 해도 사실 많은 사람은 믿진 않아요. 저도 안 믿어요. 안 믿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또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여기 있는 대로 이게 또 맞단 말이에요. 내가 5시간, 10시간을 아무리 집중적으로 수련해도 나머지 24시간 중에 뭐 10시간, 14시간 그 시간이 그럼 허무한 거냐면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왜 아닌 거냐면 그 자체하는 동안 내가 뭐 기술을 할 경우 호흡을 많이 했으니까 단지는 기가 이렇게 쌓였을까? 그것이 아니면 뭐 인동맥을 돌린다면 내가 호흡하는 동안 인동맥을 몇 번 돌렸으니까 그만큼 내가 수련이 진행됐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분명히 아니더란 말이죠. 차양야 수련법에 그게 있어요. 인동맥을 300번 돌리면 그 다음에 금단이 된다고요. 근데 300번이 아니라 3만 번은 돌려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횟수, 시간, 얼마나 오랫동안 몇 년 양으로 승부하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어요. 심리적으로는 오늘 수련 안 하면 뭔가 빼먹은 것 같고 뭔가 할 거 안 한 것 같고 내가 나태한 것 같고 열심히 안 했으니까 성과가 없을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사실이라고요. 근데 정말로 이성적으로 따져봤을 때 그렇게 열심히 한 만큼 수도가 진전이 돼 있냐고요. 근데 그렇지도 않았다고요. 그렇잖아요. 수도에서는 열심히 한다고 되지는 않아요. 다른 곳은 잘 모르겠는데 최소한 수도에서만은 열심히 한다고 성과가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요령이 있어야 돼요. 수도에는 요령이 먼저예요. 그 요령은 이상한 개념이 아니라 알아내야 된다고요. 어떻게 수련하는 건지, 어떻게 하면 수련이 되는 건지, 그리고 수련이 뭘 알아내야 수련이 됐다고 할 건지 하나하나 알아갈 때 그때 수련이 돼요. 열심히 하는 것이 그걸 알아가기 위해서 내가 오랜 시간을 투자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요. 뭘 위해 내가 오래 했고 뭘 위해 내가
몇 시간씩 앉아 있었고 뭘 위해 주문을 열심히 외웠고 호흡을 열심히 했는지 알면 그때 수련이 된 거예요. 호흡을 10년 했으면 그로 인해서 호흡을 위해 해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호흡했고 그로 인해서 어떤 성취가 있어야 되는지 알면 이미 호흡을 10년 한 성과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일어나지 않으면 지금 호흡하는 것처럼 오래 해서 단전이 생기거나 아니면 그로 인해서 어떤 신체적인 변화가 일어나야지만 호흡에 의한 수도 성과라고 생각한다면은 그건 안 된다고요. 왜 안 되냐면 안 되던데요. 그게 신체 변화는 신체 변화예요. 신체 변화를 위해서 수도하는 게 아니에요. 또 신체 변화는 마음먹기에 따라서 아니면 내 사고 체계에 의해서 어떤 생각하냐에 따라서 신체 변화는 도로 아무타불로 변해버려요. 신체를 위한 수도는 신체를 위한 수도에서 끝나요. 신체를 위한 수도가 정신을 위한 견해나 지혜나 나의 또 다른 성장을 위한 것을 위한 거라고 알지 못하면 신체의 변화는 신체의 변화로 끝나요. 대주천이든 그 이상의 결과든 아무리 일어나도 그건 그걸로써 끝나요. 그것이 무엇인지 정신적인 이해가 되지 않았을 때 그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요. 많이 봤어요. 이유는 필요 없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돼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나아갔다가 신체적인 변화로 나아갔다가 후퇴해요. 그러니까 이유가 먼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이 중요한데 사실이 그랬다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문제를 설명해 주는 거죠. 신체 변화나 아니면 오래 하거나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자천 성과가 아니라고요. 또 그런 식으로 몸의 자천 성과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고요. 내가 오늘 뭐 몇 달을 거쳐서 호흡을 해서 단전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그게 오래 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단전이 아니에요. 몸이 아까 말한 대로 몸 이전에 심리 이전에 그 어떤 내면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의해서 달라진 거라고요. 내면의 변화는 앉아 있을 때 변한 게 아니에요. 더 많은 시간은 평상시에 활동할 때 변해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 자질이 떨어져서 그래요. 이 자질이 높은 사람들은 뭘 가르쳐주면 그걸 아까 말한 대로 심층 무의식 이 단계까지 자기가 바꾸는 방법을 알아요. 하나의 지식을 가르쳐주면 그 지식으로 이전에 가지고 있던 사고체계를 재구성하는 방법, 재구성까지 간다고요. 근데 그게 자질이 좀 떨어지거나 이해 못하면 그런 말로 가르쳐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맞아야 아픈지 알아요. 안 맞아도 맞으면 아프다고 가르쳐줄 때 알면 되는데 사람은 항상 그렇게 되지 않아요. 몸으로 오랜 시간 단련시키고 오랜 시간 길들이고 오랜 시간 그것이라고 알게 암시를 주고 배우게 하고 습득하고 익히는 과정을 거쳐야지만 조금씩 변해가요. 마음이라고 해서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아요. 몸보다 마음 변화가 더 오래 걸려요. 몸 바꾸는 게, 그러니까 육체 바꾸는 게 더 쉬워요. 몸 바꾸는 건 더 어려워요. 그 중에 하나가 그 불교에서도 일례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일종의 한번 태어나야지만 이제 완벽하게 수련될 거라고 말하는 것이 있는데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거기에 이런 이유도 있어요. 몸은 한번 태어나면 다른 몸을 바꿀 수 있어요. 남자가 여자 되고 작은 사람이 큰 사람 되고 뭐 원했던 몸을 가지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은 몇 생을 태어나도 변하지 않아요. 마음은 못 바꿔요. 다시 태어나도 그 인간이 그 인간이에요. 이건 바꾸지 않아요. 바꿔지지 않아요. 그냥 욕구만 바뀐 거죠. 이쪽 세계에서 가지지 못한 건 그쪽 전생에서 못 가진 거 이 생에서 가졌겠죠. 그럼 마음 바뀌었냐? 아니에요. 그냥 뭘 원하는 것에 따라서 다니는 아까 말한 번연 이걸 가지고 이걸 또 시증나면 저걸 가지고 또 그게 시증나면 다른 걸 가지고 하는 이 과정만 반복하고 있다고요. 이 전생이라는 것이 마음 바뀐 게 아니잖아요. 겉모습은 바뀐 거고 욕구의 대상은 바뀌고 있어요. 마음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 바꾸는 게 더 힘들어요. 그래서 마음 바꾸는 걸 할 수도 있을수록 쉽게 빨리 바꿀 수 있을수록 자질이 좋다고 한다고요. 그러면 이게 자질이 좋은 게 정해졌냐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지금 이 말을 해주는 이유가 자기 자질을 좋게 하는 방법이 그거라고요. 자기 마음을 바꿀 수 있을 때, 바꾸는 것을 알게 됐을 때 갑자기 자질이 좋아져요. 자질이 좋아지는 방법이 요령이에요. 요령을 알게 되면 자질 나쁜 사람이 자질 좋은 사람이 돼요. 하근기가 상근기가 된다고요. 그걸 가르쳐주고 싶다고요. 그 요령법, 자질 바꾸는 방법. 마음이 있는 네, 쉽죠? 마음에 있다고. 말은 쉬워요. 근데 해봐야 되죠. 해봐야 되는데 자기 자질을 바꿔봐야 돼요. 못 알아들은 것을 알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내가 내 자신을 설득시켜내야 돼요. 끈질기게 저항하는 자기의 욕구를 설득시켜 봐야 돼요. 한번 해보면 요령이 생겨요. 그러면 그 다음 거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한 번 하고 두 번 하면 이게 하는 거죠. 여기에 설명한 이 수련법이 그걸 하기 위한 거란 말이죠. 자기의 끈질기는 그 안에 바뀌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바꾸게 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라고. 가장 쉬운 게 그거예요. 예법이죠. 행동을 제어해서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계속 예절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욕구도 그렇게 변해가요. 조금씩. 그게 예법의 가장 옛날 사람들이 하는 가장 쉽고 간단하게 사람을 가르치려고 했던 거예요.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움직이고 인사하고 뭐 사람들한테 어떻게 대하고 삼강오륜처럼 그렇게 윤리나 도덕으로 예절을 만들어줘서 행동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면 행동이 신체의 움직임이 마음의 모습으로 바뀌어가요. 그게 자도방 수련이잖아요. 몸의 변화로 마음의 변화로 가는 방법이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은 다 자도 수련만 자방 수련식으로 하고 있고요. 또 대부분은 그거밖에 할 수가 없어요. 몸의 변화로 인해서 행동의 절제, 행동의 규칙, 행동의 제어로 인해서 마음의 제어로 가는 거예요. 그게 계율이잖아요. 불교는 계율이고 유교는 예절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왜 그런 게 있겠냐고요. 그래서 그래요. 행동의 제어가 마음의 제어로 가게 하기 위해서예요. 처음부터 말을 해줘서 굳이 행동 안 가르쳐주고 이건 이러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고 설명해줘도 알아듣는 사람이라면 굳이 그렇게 행동을 제어해서 욕구의 제어로까지 안 가게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뛰어난 사람들은 묻히죠. 많은 사람들은 대중적이나 보편적으로 가르칠 때 항상 억압이라는 게 행동 제어잖아요. 행동 제어로. 그런데 근기가 다른 사람들은 행동 제어로 인해서 마음이 제어되는 게 아니라 마음이 묻혀버려요. 마음이 깨져버려요. 오히려. 근기가 적은 사람들은 그게 부작용이죠. 그래서 근기 좋은 사람 곤란해서 그 사람들은 다르게 가르쳐야 되는 건데 그걸 알아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가 없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수련법은 다 이런 신체 제어로 인해서 마음의 제어로 가고 있는 거예요. 단전이든 뭐든 다 똑같아요. 그게 단전이 아니에요. 그냥 신체 제어로 마음의 제어로 가고 있는 거예요. 단전은 겉모습인 거죠. 아니면 하나의 그 유혹 아니면 설명하다 보니까 만들어진 개념이고 그래요. 단전 없다고 할 수도 있어요. 단전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보려는 것이지 단전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단전이 만들어졌다는 게 뱃속에 기가 뭉쳤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어느 한 부분이 움직이기 시작했다고요. 변화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고요. 제발 부탁하는 것 중에 하나 그거예요. 하나의 사물에 하나의 지식, 하나의 견해로만 들이대지 말라고요. 다양한 해석과 다양한 관점으로 볼 수 있어요. 그 해석은 문맥에서 나오거든요. 어떤 맥락에서 보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 다르게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정해진 해석과 정해진 지식, 그 사물을 그렇게만 봐야 될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어떤 맥락으로 봐야 될지만 있어요. 그래서 그 사물의 사실, 그 사물 자체의 그 정보 지식은 없어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떤 의도에 의해서, 어떤 관점에 의해서 그 사물을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만, 그 사물을 그렇게 말할 것만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던가?